트럼프는 역겨운 흉물입니다. 그는 미국을 불황에 빠뜨릴 것입니다. 우리는 그를 탄핵해야 합니다. 머스크는 마약 중독자입니다. 그는 망상 증후군에 걸려 제정신을 잃었습니다. 세계 최고의 부자와 미국 대통령. 한때 서로를 천재라고 불렀던 이 둘이 지금은 서로를 적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내 도움이 없었다면 당신은 백악관에 없었을 거요. 이 말을 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표정이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백악관 집무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죠.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권력자에게 감히 이런 말을 던진 사람이 있었을까요? 그는 대통령직에 무례했다. 끝났다. 트럼프의 복수가 시작됐습니다. 세계 최고의 부자 일론 머스크와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테슬라와 스페이스X로 인류의 미래를 바꾸고 있는 천재 발명가와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겠다는 정치인. 한때 최강의 브로맨스로 불렸던 이 둘이 지금 서로를 향해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진짜 이유를 모르고 계십니다. 언론이 보도하지 않은 충격적인 진실이 있어요. 이 조용한 천재의 한마디가 모든 걸 바꿨습니다. 그리고 그 한마디는 미국의 운명을 결정지었죠. 당신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권력자의 분노를 사면서도 자신의 신념을 지킬 수 있을까요? 미국을 뒤흔든 두 괴물의 결별. 그 충격적인 진실을 지금부터 파헤쳐봅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 가볍게 한번 눌러주세요. 콘텐츠 제작에 정말 많은 도움이 됩니다. 2024년 대선 당시를 기억하시나요? 미국은 그 어느 때보다 분열되어 있었습니다. 경제 불황, 인플레이션, 국제 정세의 불안정. 트럼프는 재선을 위해 절실했습니다. 바이든과의 치열한 접전 속에서 그에게는 특별한 지원군이 필요했죠. 그런데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나타난 게 바로 일론 머스크였습니다. 나는 정부를 스타트업처럼 다룰 겁니다. 이 한마디가 모든 걸 바꿨어요. 머스크는 혁신, 민영화, 효율화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트럼프의 비공식 캠프에 들어왔습니다. 테슬라로 자동차 산업을 뒤집고 스페이스X로 우주 산업을 혁명시킨 그가 이번엔 정치판을 흔들겠다고 나선 거죠. 처음엔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머스크가 정치를 한다고. 그냥 쇼 아니야? 기업가가 정치에 발을 담그면 항상 실패하잖아. 하지만 머스크는 달랐습니다. 그는 단순히 돈을 기부하는 수준을 넘어섰어요. 트럼프 캠프에 직접 들어가서 전략을 짜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전략은 젊은 층 공략이었습니다. X를 통해 매일 트럼프 지지 메시지를 올렸고 젊은 유권자들이 열광했어요. 머스크가 지지하는 트럼프라면 이번엔 정말 뭔가 달라질 것 같아. 두 번째 전략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머스크는 자신의 모든 기업 네트워크를 동원했어요. 테슬라 직원들, 스페이스X 엔지니어들, 심지어 뉴럴링크 연구진들까지 트럼프 지지 운동에 나섰습니다. 세 번째 전략이 정말 놀라웠어요. 머스크는 자신의 개인 자산 2천억 원을 트럼프 캠페인에 투입했습니다. 미국 정치 사상 최대 규모의 개인 기부였죠.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미국의 미래가 걸린 문제예요. 미국 언론들은 열광했습니다. 머스크가 트럼프의 실세 중 실세다. 이번엔 진짜 미국이 바뀔 것 같다. 실리콘밸리가 드디어 워싱턴을 접수한다. CNN의 한 앵커는 이렇게 말했죠. 이건 단순한 선거 캠페인이 아니다. 미국 정치사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 폭스뉴스는 더 흥미로운 분석을 내놨어요. 머스크는 트럼프의 참모가 아니라 동업자다. 미국 정치에 완전히 새로운 모델이 등장했다. 트럼프도 그를 무대 한복판에 올렸습니다. 각종 집회에서 머스크를 소개할 때마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 사람이 바로 미국의 미래입니다. 일론 머스크, 진짜 천재 맞습니다. 이 사람과 함께라면 화성까지 갈 수 있어요. 선거 유세 현장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기존의 정치 집회와는 차원이 다른 축제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젊은 층이 대거 몰려들었고 테크업계 종사자들도 처음으로 정치 집회에 참석하기 시작했어요. 머스크는 집회에서 이런 연설을 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역사의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인공지능,
우주기술, 지속 가능한 에너지. 이 모든 것을 정치와 결합시킬 때입니다. 정부도 이제 업그레이드 되어야 합니다. 20세기 시스템으로는 21세기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청중들이 열광했어요. 기립박수가 10분간 이어졌습니다. 선거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트럼프가 압승을 거둔 거예요. 특히 젊은 층에서의 지지율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18-29세 연령대에서 무려 20%포인트나 상승했어요. 전문가들은 이를 머스크 효과라고 불렀죠. 승리의 밤, 트럼프는 머스크를 끌어안으며 말했습니다. 당신 덕분이야. 정말 고마워. 이제 진짜 미국을 바꿔보자. 그리고 약속했죠. 머스크를 내각에 넣겠다고. 머스크는 정부 효율부, 일명 DOG의 장관이 되었습니다. 이 부서는 머스크가 직접 제안한 거였어요. 정부의 비효율성을 제거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새로운 정부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이었습니다. 부서 이름 DOG는 머스크가 좋아하는 도지코인에서 따온 거였어요. 이것만 봐도 머스크가 얼마나 파격적인 사람인지 알 수 있죠. 머스크는 파격적인 개혁을 예고했죠. 전기차 보조금, 이제 필요 없습니다. 시장이 알아서 결정하게 하세요. 공공기관 예산 70% 삭감 가능합니다. AI와 자동화로 효율성을 10배 높일 수 있어요. 각종 규제, 혁신을 막는 걸림돌일 뿐입니다. 다 없애버리죠. 이런 발언들이 나올 때마다 주식시장이 요동쳤어요. 테슬라 주가는 연일 최고가를 경신했고 테크 주식들이 줄줄이 상승했습니다. 반면 전통적인 정부 계약업체들의 주가는 폭락했어요. 언론들은 연일 머스크의 발언을 톱뉴스로 다뤘습니다. 그의 한마디 한마디가 주식시장을 흔들었고 정책 방향을 좌우했어요. 하지만 진짜 권한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인사권이었죠. 이건 공개되지 않은 비밀 협약이었습니다. 트럼프는 머스크에게 내각 인사에 대한 강력한 발언권을 줬어요. 왜냐하면 머스크가 각 분야의 최고 전문가들을 알고 있었거든요. 내각에 들어오려면 면접부터 봐야 합니다. 머스크는 농무부 장관 후보부터 국방부 차관까지 내각 후보자들에게 직접 면접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면접은 혹독하기로 유명했어요. 당신이 이 분야에서 혁신을 이뤄낸 사례가 있나요? AI 시대에 당신의 부서는 어떻게 변화해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만약 예산을 50% 줄이라고 하면 어떤 전략을 쓰시겠습니까? 화성에 100만 명을 보내는 프로젝트에 당신의 부서가 어떻게 기여할 수 있나요? 마지막 질문은 정말 머스크다운 질문이었어요. 모든 정책을 우주 개발과 연결시키려고 했거든요. 대부분의 후보자들이 당황했습니다. 이런 질문을 받을 줄 몰랐거든요. 하지만 머스크는 타협하지 않았어요.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안 됩니다. 미국의 미래가 걸린 문제예요. 지구만 생각하는 사람은 비전이 부족해요. 우리는 다행성 종족이 되어야 합니다. 결국 머스크가 승인한 사람들만 내각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사실상 그림자 대통령으로 군림하게 된 거죠. 더 놀라운 건 머스크가 자신의 회사 임원들을 정부 요직에 앉히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테슬라의 전 CTO가 교통부 차관이 되었고 스페이스X의 엔지니어링 디렉터가 NASA 부국장이 되었습니다. 언론들은 이런 표현까지 썼습니다. 일론 머스크, 정부를 재설계하다. 백악관의 진짜 주인은 트럼프가 아니라 머스크다. 미국 역사상 가장 강력한 장관의 탄생. 워싱턴 포스트는 심지어 이런 기사를 냈어요. 머스크가 미국을 경영한다. 뉴욕타임스는 더 직설적이었어요. 트럼프 정부인가, 머스크 정부인가. 이 즈음 흥미로운 일이 벌어졌어요. 실리콘밸리의 다른 CEO들도 정치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메타의 마크 저커버그, 구글의 순다르 피차이, 아마존의 앤디 제시. 이들 모두 머스크의 성공을 보고 자극받은 거죠. 정치와 기술의 융합이 대세구나. 우리도 정치에 개입해야 하는 게 아닐까? 하지만 이들은 머스크만큼 과감하지 못했어요. 머스크의 독보적인 위치가 더욱 부각되었습니다. 모든 게 완벽해 보였습니다. 트럼프는 정치적 권위를, 머스크는 실질적 권력을 나눠 가졌죠. 둘 다 윈 마이너스 윈인 상황이었어요.
처음 3개월간은 정말 환상적인 팀워크를 보여줬어요. 트럼프가 정치적 결정을 내리면 머스크가 기술적 해결책을 제시하는 시기였습니다. 예를 들어 국경 보안 문제가 나오면 머스크는 AI 드론 감시 시스템을 도입하면 됩니다 라고 답했어요. 인프라 개선이 필요하면 하이퍼루프 기술을 적용해 봅시다라고 제안했죠. 언론들은 이들의 콤비를 찬양했어요. 드림팀의 탄생, 정치와 기술의 완벽한 결합, 미국의 새로운 황금 시대. 그때까지는 말이죠. 하지만 권력이란 게 그리 간단하지 않습니다. 특히 2명의 강력한 알파남이 한 공간에 있을 때는 더욱 그렇죠. 첫 번째 갈등의 씨앗은 의외의 곳에서 나타났습니다. 바로 언론의 관심이었어요. 점점 더 많은 기자들이 트럼프보다 머스크에게 질문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지만 화려했던 공조는 생각보다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균열은 의외로 작은 일에서 시작됐어요. 백악관 브리핑에서 머스크가 트럼프보다 더 많은 질문을 받은 거였습니다. 그날은 AI 정책에 대한 브리핑이었어요. 당연히 머스크가 주인공이었죠. 기자들은 머스크에게만 질문을 쏟아냈어요. 장관님, 다음 개혁 계획은 뭔가요? AI 정책은 어떻게 가져가실 건가요? 중국과의 기술 경쟁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요? 챗GPT보다 뛰어난 AI를 정부에서 개발할 계획이 있나요? 트럼프는 자리에서 점점 소외감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대통령인데 모든 관심이 머스크에게 쏠리는 게 못마땅했어요. 더 짜증나는 건 머스크가 질문에 답하는 방식이었어요. 마치 자신이 대통령인 것처럼 행동했거든요. 우리 정부는, 우리의 계획은, 우리가 추진하는 정책은, 모든 문장에서 우리라는 단어를 썼어요. 마치 정부의 수장인 것처럼 말이죠. 브리핑이 끝난 후 트럼프는 측근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저놈이 점점 건방져지는 것 같은데. 하지만 진짜 문제는 정책적 차이에서 나타났습니다. 트럼프의 보호무역 정책이 그 시작이었죠. 트럼프는 취임 후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더욱 강화했습니다. 30%에서 50%로 올린 거예요. 미국 제조업을 보호하겠다는 의도였습니다. 아메리카 퍼스트. 우리 일자리를 지켜야 해. 하지만 머스크는 이에 강력히 반발했어요. 지금의 관세 정책은 4차 산업혁명을 거꾸로 돌리는 일입니다. 이 발언이 나오자 백악관 분위기가 싸늘해졌습니다. 내각 회의에서 머스크는 더 구체적으로 비판했어요. 관세를 올리면 원자재 가격이 오르고 그러면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이 떨어집니다. 테슬라만 해도 배터리 원료를 중국에서 수입하는데 이런 식으로 가면 전기차 가격이 폭등할 거예요. 리튬, 니켈, 코발트. 이런 핵심 원료들의 70%가 중국에서 나와요. 관세를 올리는 건 자해행위입니다. 트럼프는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그럼 미국에서 배터리를 만들면 되잖아. 일자리도 생기고. 대통령님, 그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희토류 광물 매장량부터 기술력까지 모든 걸 고려해야 해요. 내가 30년 넘게 사업해봤는데 자꾸 가르치려고 하지 마. 30년 전 사업과 지금은 다릅니다. 지금은 글로벌 공급망의 시대예요. 트럼프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공개석상에서 이렇게 반박당한 건 처음이었거든요. 이 대화를 들은 다른 참석자들이 나중에 언론에 흘렸어요. 그때부터 트럼프 vs 머스크 갈등설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CNN은 백악관 내부 권력 투쟁이라는 특집을 방송했고 폭스뉴스는 드림팀의 금이 가나 라는 제목으로 보도했어요. 트럼프는 측근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하죠. 저놈이 감히 나한테 경제를 가르치려고 해. 나보다 돈 많다고 뭐든 다 안다고 생각하나. 두 사람 사이에는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머스크도 불만이 쌓여갔어요. 자신이 제안한 정책들이 계속 무시당하고 있었거든요. 정부를 스타트업처럼 운영하자고 했는데 여전히 20세기 방식으로 하고 있어요. 규제 개혁도 예산 삭감도 모든 게 계획보다 느려요. 이래서는 중국에게 뒤처질 수밖에 없습니다. 머스크는 X에 이런 글을 올리기 시작했어요. 혁신의 속도를 늦추는 것은 문명의 퇴보입니다. 때로는 과감한 결단이 필요해요. 미래는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이런 글들이 올라올 때마다 사람들은 추측했어요. 누구를 겨냥한 건지,
두 번째 갈등은 더 직접적이었어요. 머스크가 트럼프의 허락 없이 독자적인 정책을 발표한 거예요. 미국 정부가 화성 도시 건설 프로젝트를 공식 추진합니다. 2030년까지 100명의 우주 비행사를 화성에 보내겠습니다. 화성 식민지 건설에 5천억 달러를 투입하겠습니다. 이 발표를 듣고 트럼프가 화를 냈어요. 누가 그런 걸 승인했어? 내가 허락했나? 5천억 달러가 어디서 나와? 의회 승인은 받았어. 머스크는 태연하게 답했어요. 대통령님께서 혁신을 강조하셨잖아요. 이보다 큰 혁신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산은 제가 사재를 털어서라도 만들어내겠습니다. 의회 승인. 우주에는 의회가 없어요. 트럼프가 돌아버리는 줄 알았어요. 자신의 허락 없이 이런 큰 정책을 발표하다니. 하지만 결정적인 사건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이 터졌습니다. NASA 국장 인선에서였죠. 당시 NASA 국장 자리가 공석이었어요. 전임 국장이 갑작스럽게 사임했거든요. 머스크에게는 이보다 중요한 자리가 없었습니다. 스페이스X가 NASA와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었거든요. 머스크가 강력히 추천한 인재가 있었습니다. MIT 출신의 우주공학 박사이자 민간 우주기업에서 20년간 일한 베테랑이었어요. 스페이스X와 함께 우주산업을 혁신할 수 있는 완벽한 인물이었죠. 이 사람이야말로 미국 우주산업의 미래입니다. 머스크는 트럼프에게 직접 추천서를 건넸어요. 그 추천서에는 이런 내용이 들어 있었습니다. 화성 이주 프로젝트를 실현할 수 있는 유일한 인물. 중국과의 우주 경쟁에서 승리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사람. NASA와 민간 기업의 협력 모델을 완성할 수 있는 전문가. 스페이스X와의 시너지로 우주 개발 비용을 90% 절감 가능. 하지만 트럼프는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이유가 뭐였을까요? 나중에 밝혀진 바로는 그 후보자가 과거에 트럼프를 비판하는 발언을 한 적이 있었던 거예요. 2020년 대선 때 트럼프의 과학 정책은 후진적이라고 한 인터뷰 기사가 있었습니다. 내가 대통령이다. 인사는 내가 결정한다. 그 사람은 안 돼. 다른 사람 추천해. 그 순간 머스크의 표정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머스크는 이렇게 말했어요. 대통령님, 개인적인 감정과 국가적 이익을 분리해서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요? 뭐라고? 지금 나한테 설교하는 거야? 저는 단지 미국의 우주 산업을 위해서. 닥쳐. 내가 대통령이야. 내가 대통령이야.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두 사람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순간이었어요. 머스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나는 더 이상 이 정부와 함께할 수 없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뒤에서 트럼프가 소리쳤어요. 나가고 싶으면 나가. 내 없어도 미국은 잘 돌아간다. 머스크는 뒤돌아보지 않고 말했습니다. 두고 보시죠. 그 다음 날 머스크는 전격적으로 장관직을 사퇴했습니다. 사퇴서는 단 한 줄이었어요. 정부 효율부 장관직을 사임합니다. 마이너스 일론 머스크. 전 세계 언론들이 일제히 보도했죠. 트럼프 마이너스 머스크 브로맨스. 파국으로 치달아. 미국 정치사상 최대 권력 분열 사태. 백악관에서 쫓겨난 세계 최고 부자. CNN은 이렇게 보도했어요. 이건 단순한 사퇴가 아니다. 미국 정치 판도를 바꿀 지각 변동의 시작이다. BBC는 머스크의 복수가 시작됐다라는 제목으로 특집 기사를 냈습니다. 한국의 한 방송사는 이렇게 분석했어요. 두 알파남의 자존심 싸움이 미국을 둘로 나눴다. 한때 세계를 흔들었던 브로맨스는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이건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어요. 진짜 전쟁은 이제부터였습니다. 머스크는 이제 백악관의 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사임 3일 후 머스크는 X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트럼프는 미래를 망치고 있다. 나는 새로운 대안을 만들겠다. 이 글은 24시간 만에 1억 뷰를 기록했어요. 전 세계가 주목했습니다. 리트윗 수만 500만 개를 넘어섰고 댓글은 100만 개가 달렸어요. 대부분 머스크를 지지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드디어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 나타났다.
머스크가 진짜 리더다. 트럼프는 과거의 인물이야. 그리고 일주일 후 머스크는 충격적인 선언을 했습니다. 중도층을 위한 제3정당 창당이었죠. 기존 정치는 낡았습니다. 공화당은 과거에 갇혀 있고 민주당은 현실성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새로운 선택지가 필요합니다. 미국 정치의 지각 변동이 시작된 겁니다. 머스크의 신당 이름은 아프터머였어요. 최적화라는 뜻이죠. 모든 것을 데이터와 과학에 기반해서 최적화하겠다는 의미였습니다. 당의 로고도 독특했어요. 스페이스X 로켓과 테슬라 번개 마크를 결합한 형태였습니다. 우주와 지구를 연결하는 미래 정당이라는 상징이었죠. 당의 슬로건은 이것이었어요. 데이터 마이너스 드리번 디마크러시 마이너스 데이터가 이끄는 민주주의. 첫 번째 공약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모든 정책 결정에 AI를 활용하겠습니다. 정치인의 직감이나 이념이 아니라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을 만들겠습니다. 국민의 실제 여론을 실시간으로 반영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모든 정부 데이터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AI가 분석한 결과도 함께 제공하겠습니다. 이런 공약을 들은 젊은 층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어요. 이거야말로 진짜 미래 정치다. 드디어 꼰대들에게서 벗어날 수 있겠네. 머스크가 대통령이 되면 진짜 미국이 바뀔 것 같아. 트럼프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날 배신했다. 돈만 밝히는 기회주의자일 뿐이다. 정치를 게임으로 생각하는 위험한 인물이다. 미국 시민들이 그런 가짜에 속지 않을 거라 믿는다. 하지만 머스크는 더 강력한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자신의 소셜미디어 X를 통해 트럼프 캠프 내부 문서를 일부 공개하기 시작한 거죠. 진실은 데이터를 따른다. 머스크는 이렇게 쓰고 실제 내부 이메일 스크린샷을 올렸습니다. 특정 장관 후보가 트럼프에게 거액을 기부한 후 내정된 과정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어요. 두 번째 폭로는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트럼프가 자신의 사업과 관련된 정책을 유리하게 만들려고 했다는 내용이었어요. 트럼프 소유 골프장 주변 지역을 특별경제구역으로 지정하려 했다는 증거를 공개한 거죠. 세 번째 폭로에서는 트럼프가 머스크에 대해 사적으로 한 발언들이 공개됐습니다. 저놈은 너무 똑똑한 척해서 꼴 보기 싫어. 언젠가는 저놈을 무너뜨려야 해. 외국인 주재에 미국 정치에 참견하려고 해. 전방위 폭로전의 시작이었습니다. 언론들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미국 내전보다 더 큰 분열. 21세기 최대 권력 투쟁. 소셜미디어를 무기로 한 새로운 형태의 전쟁. 그리고 머스크는 아프터머 정당을 공식 출범시켰습니다. 창당 대회에는 전 세계에서 5만 명이 몰려들었어요. 실리콘밸리 CEO들, 대학 교수들, 젊은 엔지니어들, 심지어 다른 나라 정치인들까지 참석했습니다. 창당 대회 장소도 파격적이었어요. 스페이스X 본사 앞 광장에서 열렸습니다. 배경에는 거대한 팰컨 헤비 로켓이 서 있었고 무대 위에는 홀로그램으로 화성 표면이 투영되었어요. 머스크의 창당 연설은 역사에 남을 명연설이었어요. 오늘 우리는 새로운 시대를 열었습니다. 더 이상 20세기 정치에 갇혀 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기술이 있고 데이터가 있고 무엇보다 미래에 대한 비전이 있습니다. 정치도 혁신되어야 합니다. 마치 우리가 자동차를 전기차로 바꾸고 로켓을 재사용 가능하게 만든 것처럼 말이죠. 지구만 생각하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우리는 화성 시민이 될 준비를 해야 해요. AI가 인간을 대체하는 게 아니라 인간과 AI가 협력해서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겁니다. 연설이 끝나자 청중들은 10분간 기립박수를 쳤습니다. 전 세계로 생중계된 이 연설은 30억 명이 시청했어요. 지금 상황이 어떤지 아시나요? 트럼프는 여전히 미국 대통령입니다. 하지만 그의 권위는 흔들리고 있어요.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트럼프의 지지율은 40%대로 떨어졌습니다. 반면 머스크의 아프터머 정당은 젊은 층에서 30%가 넘는 지지를 받고 있어요. 특히 18-35세 연령대에서는 아프터머가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학생들은 무려 50%가 아프터머를 지지한다고 답했어요. 머스크는 구체적인 정책들을 발표하기 시작했어요. 국방 시스템을 완전히 자동화하겠습니다.
AI 로봇이 인간 군인을 대체하면 더 이상 젊은이들이 전쟁터에서 죽을 필요가 없어요. 의료 시스템에 AI 진단을 도입하겠습니다. 모든 국민이 24시간 언제든지 정확한 의료 상담을 받을 수 있게 하겠어요. 교육 시스템을 개인 맞춤형으로 바꾸겠습니다. AI가 각 학생의 학습 패턴을 분석해서 최적의 교육 방법을 제공하겠어요. 우주 산업에 1조 달러를 투자해서 2030년까지 100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나는 혁신가였고 지금은 체제 디자이너다. 이 말이 머스크의 현재 위치를 가장 잘 보여줍니다. 트럼프는 그를 향해 계속 공격하고 있어요. 공상가일 뿐이다. 실현 불가능한 환상을 파는 사기꾼이다. 로봇이 군대를 대체한다고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의료를 AI에 맡긴다고 사람 목숨을 기계에 맡기겠다는 거야? 하지만 세계는 머스크의 손을 들어주고 있어요. 독일 총리가 먼저 반응했습니다. 머스크의 아프터머 정당과 기술 협력을 논의하고 싶다. 프랑스 대통령도 비슷한 발언을 했어요. 혁신적인 정치 모델을 함께 만들어보자. 일본 총리는 더 구체적이었습니다. 일본의 AI 정책을 아프터머와 함께 만들어가고 싶다. 심지어 중국에서도 반응이 나왔어요. 머스크는 진정한 글로벌 리더다. 함께 미래를 만들어가자.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각국 정상들이 아프터머와의 협력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어요. 미국의 혁신은 백악관이 아닌 스타트업에서 시작된다. 머스크가 진짜 미국의 대표다. 트럼프는 과거고 머스크는 미래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가장 충격적인 일이 최근에 터졌어요. 머스크가 비밀리에 준비하고 있던 프로젝트가 공개된 거예요. 이름하여 아메리카 2.0 프로젝트였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머스크가 실제로 새로운 도시를 건설하고 있었던 거예요. 텍사스 남부 지역에 완전히 새로운 스마트 시티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기존 시스템이 너무 낡았다면 아예 새로 만들면 됩니다. 이 도시의 규모가 어마어마해요. 서울 강남구만 한 크기에 100만 명이 살 수 있는 도시입니다. 모든 것이 AI로 운영되는 도시죠. 교통신호부터 쓰레기 수거, 치안, 의료, 교육까지 모든 게 자동화되어 있어요. 이곳에서는 정치인이 필요 없습니다. AI가 모든 걸 최적화해서 운영하거든요. 더 놀라운 건 이미 5만 명이 이주했다는 거예요. 대부분 테슬라, 스페이스X, 뉴럴링크 직원들과 그 가족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여기는 정말 미래예요. 모든 게 완벽하게 작동해요. 범죄율 제로, 교통체증 제로, 대기오염 제로예요. 아이들 교육도 AI 튜터가 10일로 맞춤 교육을 해줘요. 병원 갈 필요도 없어요. 집에서 AI가 진단하고 드론이 약을 배달해줘요. 전기요금이 무료예요. 모든 건물에 솔라 패널과 테슬라 배터리가 설치되어 있거든요. 이 영상들이 유튜브에 올라오자 전 세계가 충격을 받았어요. 이게 진짜야? 정말 이런 도시가 존재해? SF 영화 같은데? 나도 이런 데 살고 싶다. 신청자가 폭주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주 신청을 했어요. 하지만 머스크는 까다로운 조건을 걸었습니다. 이 도시는 실험 도시입니다. 새로운 정치 시스템을 테스트하는 곳이에요. 여기 사는 모든 사람은 아프터머의 디지털 민주주의에 참여해야 합니다. 모든 정책을 실시간 투표로 결정하고 AI의 제안을 검토해야 해요. 결국 선별된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었어요. 대부분 고학력자들이었습니다. 선발 기준도 독특했어요. IQ 테스트, 기술 능력 평가, 협업 능력 테스트, 심지어 화성 이주 의지까지 평가했습니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트럼프는 완전히 폭발했어요. 저놈이 미국 땅에 독립국을 세우려고 한다. 이건 반역행위야. 즉시 해산시켜야 해. FBI를 보내서 조사하겠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어요. 머스크가 그 땅을 합법적으로 구매했고 모든 건설 허가도 정식으로 받았거든요. 더 중요한 건 그 도시가 텍사스주에서 환영받고 있었다는 거예요. 머스크 덕분에 우리 주에 일자리가 10만 개 생겼어요. 세수도 엄청나게 늘었고요. 이런 혁신적인 프로젝트를 왜 막으려고 하나요?
텍사스 주지사는 공개적으로 머스크를 지지했어요. 텍사스는 혁신의 땅입니다. 머스크의 프로젝트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이때부터 미국 내부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텍사스, 플로리다, 애리조나 같은 공화당주들이 하나둘씩 머스크 편에 서기 시작한 거예요. 연방정부가 혁신을 막으면 우리가 나서겠다. 주정부의 권한으로 머스크를 보호하겠다. 반면 뉴욕, 캘리포니아 같은 민주당주들은 복잡한 반응을 보였어요. 머스크의 기술은 인정하지만 너무 급진적이다. 민주주의를 실험한다는 게 위험할 수 있다. 미국이 진짜로 갈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머스크에게 러브콜을 보내기 시작한 거예요. 제일 먼저 움직인 건 에스토니아였어요. 머스크님, 우리나라에 아메리카 2.0 같은 도시를 만들어주세요. 우리는 이미 디지털 정부 시스템이 있어서 호환성이 좋을 거예요. 싱가포르도 나섰어요. 아시아 허브로 최적의 조건을 제공하겠습니다. 아랍에미리트는 더 구체적이었어요. 두바이 옆에 머스크 시티를 건설해달라.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심지어 사우디아라비아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네옴시티 프로젝트와 연계해서 같이 해보자. 머스크는 이런 제안들을 받으며 말했어요. 전 세계가 변화를 원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낡은 시스템에 갇혀 있을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폭탄 발언을 했습니다. 2030년까지 전 세계에 10개의 머스크 시티를 건설하겠습니다. 이 선언이 나오자 기존 정치권이 발칵 뒤집혔어요. 트럼프뿐만 아니라 전 세계 정치인들이 위기감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머스크가 국가를 대체하려고 한다. 이건 글로벌 쿠데타다. 하지만 젊은 세대의 반응은 정반대였어요. 드디어 꼰대 정치인들 없는 세상이 오는구나. 머스크 시티에 살고 싶어. 이게 진짜 미래지. 한국에서도 반응이 뜨거웠어요. 젊은 층은 환영했지만 기성세대는 우려를 표했습니다. AI가 모든 걸 결정하면 인간성이 사라질 것 같아. 너무 통제사회 같은데? 하지만 실제로 아메리카 2.0에 살고 있는 한국인들의 후기가 올라오자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여기 와서 살아보니까 정말 좋아요. AI가 통제한다고 하지만 오히려 더 자유로워요. 관료적인 절차가 없으니까 모든 게 빨라요. 병원 예약도 1초면 끝나고 민원 처리도 즉석에서 해결돼요. 아이들도 행복해해요. 각자 재능에 맞는 교육을 받으니까요. 이런 후기들이 퍼지면서 한국에서도 머스크시티 건설 요청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특히 부산시가 적극적으로 나섰어요. 부산을 동부가 머스크시티로 만들어달라. 모든 행정적 지원을 하겠다. 정부는 고민에 빠졌어요. 머스크의 제안을 받아들일지 말지. 그런데 이때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겼어요. 북한에서 깜짝 발표를 한 거예요. 우리도 머스크의 도시 건설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싶다. 전 세계가 경악했어요. 북한이 뭔 소리야? 김정은이 미쳤나? 하지만 북한의 제안 내용을 보니 나름 논리적이었어요. 우리에게는 깨끗한 땅과 저렴한 인력이 있다. 기존 시스템에 얽매이지 않고 완전히 새로운 도시를 만들 수 있다. 통일의 교두보 역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머스크는 이 제안에 관심을 보였어요. 흥미로운 제안이네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한국 정부가 급해졌어요. 북한보다 우리가 먼저 해야 한다. 머스크시티 유치를 위한 태스크포스를 만들자. 미국에서도 난리가 났어요. 트럼프는 완전히 이성을 잃었어요. 저놈이 북한과 손을 잡으려고 한다. 이건 국가보안법 위반이야. 하지만 머스크는 침착했어요. 저는 정치적 이념에 관심 없습니다. 오직 인류의 미래를 위한 최적의 선택을 할 뿐이에요. 기술에는 국경이 없습니다. 이 말이 트럼프를 더욱 자극했어요. 애국심도 없는 놈이 미국에서 뭘 하려고 해. 하지만 이런 공격은 오히려 머스크의 지지율을 올렸어요. 트럼프는 구시대적 사고에 갇혀 있다. 머스크야말로 진정한 글로벌 리더다. 국경을 넘나드는 혁신이야말로 미래다. 그러던 중 결정적인 사건이 터졌어요. 트럼프가 머스크를 체포하라고 명령한 거예요. 일론 머스크를 국가반역죄로 체포하라. FBI, CIA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저놈을 잡아와.
하지만 문제가 있었어요. 머스크가 어디 있는지 아무도 몰랐거든요. 아메리카 2.0 도시에도 없었고 테슬라 본사에도 없었어요. 심지어 스페이스X 발사장에도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어요. 머스크가 우주에 있다는 거였어요. 스페이스X의 새로운 우주정거장 스타베이스 알파에서 머스크가 화상통화로 기자회견을 연 거예요. 저는 지금 지구 궤도 400km 상공에 있습니다. 여기는 어떤 국가의 관할권도 미치지 않는 곳이죠. 국제우주법에 따라 이곳은 자유 영역입니다. 전 세계가 충격에 빠졌어요. 머스크가 우주로 도망갔다. 이게 가능한 일이야? 머스크는 우주에서 계속 기자회견을 했어요. 저는 도망간 게 아닙니다. 이곳에서 새로운 문명을 실험하고 있어요. 우주 식민지의 가능성을 테스트하는 거죠. 지구의 낡은 정치 시스템에 얽매일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놀라운 발표를 했어요. 이 우주정거장에는 이미 1000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과학자, 엔지니어, 예술가, 철학자들이 모여서 새로운 사회를 만들고 있어요. 우리는 지구 최초의 우주국가를 선언합니다. 국가명은 아스트라입니다. 이 선언이 나오자 전 세계가 혼란에 빠졌어요. 우주의 독립국가를 세울 수 있나요? 국제법 전문가들이 긴급 회의를 열었어요. 기술적으로는 가능하다. 외계 지정학의 새로운 장이 열렸다. 하지만 국제법적 지위는 불분명하다. 트럼프는 완전히 멘탈이 나갔어요. 저놈을 우주에서 끌어내려야 해. 군사작전을 검토하라. 하지만 우주군 지휘관들이 반대했어요. 대통령님, 그건 불가능합니다. 우주 공격은 국제법 위반이에요. 게다가 기술적으로도 매우 위험합니다. 머스크는 우주에서 계속 방송을 이어갔어요. 지구 정부들이 협력하지 않으면 우리끼리 할 겁니다. 화성 이주 계획도 아스트라 정부가 주도하겠어요. 2030년까지 화성에 10만 명을 보내겠습니다. 젊은 세대들이 열광했어요. 머스크 대박이다. 진짜 우주 시대가 시작됐구나. 나도 아스트라 시민이 되고 싶어. 아스트라 시민권 신청 사이트가 오픈되자 첫날에만 100만 명이 신청했어요. 한국에서도 1만 명이 넘게 신청했습니다. 지구 정치에 실망했어. 우주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어. 머스크와 함께 미래를 만들어가고 싶어. 정부는 당황했어요. 국민들이 다른 나라, 아니 우주국가로 떠나려고 한다. 이걸 막을 방법이 있나? 하지만 막을 근거가 없었어요. 개인의 선택이니까요.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다른 나라들이 아스트라를 인정하기 시작한 거예요. 에스토니아가 먼저 아스트라를 국가로 승인했어요. 새로운 형태의 국가를 인정한다. 디지털 외교 관계를 수립하겠다. 싱가포르, 스위스, 룩셈부르크가 뒤를 이었어요. 심지어 EU에서도 검토를 시작했어요. 우주 거버넌스의 새로운 모델이다. 글로벌 혁신을 위해 협력해야 한다. 미국은 완전히 고립되기 시작했어요. 트럼프만 혼자서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때 머스크가 마지막 카드를 꺼내들었어요. 지구의 모든 사람들에게 제안합니다. 2028년 아스트라 대통령 선거에 참여하세요. 지구 국적과 상관없이 누구나 투표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글로벌 민주주의를 실현해 봅시다. 이 제안에 전 세계 젊은이들이 열광했어요. 드디어 우리도 미래를 선택할 수 있게 됐다. 지구 정치인들은 꺼져. 머스크에게 표를 주자. 트럼프는 이제 정말 막다른 길에 몰렸어요. 2028년 미국 대선에서 머스크와 경쟁해야 하는데 머스크는 우주에서 전 세계를 상대로 선거운동을 하고 있었어요. 게다가 머스크는 더 이상 미국에만 의존하지 않았어요. 전 세계가 그의 편이었거든요. 이 전쟁의 결말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트럼프가 미국을 지킬 수 있을까요? 아니면 머스크가 정말로 새로운 시대를 열까요? 우주에서 시작된 혁명이 지구 전체를 바꿀 수 있을까요? 세계는 이제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권위와 보호무역, 전통적 정치를 상징하는 트럼프. 기술과 혁신, 우주 시대를 상징하는 머스크. 우리는 낡은 체제를 해체하고 다시 설계해야 합니다. 정치도 경제도 사회 시스템도 모든 걸 업그레이드해야 할 때입니다. 인류는 지금 새로운 진화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머스크의 이 말이 전 세계에 울려 퍼지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이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은 우리 모두에게 달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단순한 정치 게임이 아니라 인류의 미래를 결정하는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과거와 미래, 지구와 우주, 전통과 혁신. 모든 것이 지금 이 순간에 달려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미래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진짜 승자는 누구인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리고 이런 숨겨진 권력 게임의 진실이 더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다음에는 더 충격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